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인데요. 화면이 렉이 걸렸어요. 렉이 걸려서 나갔다 올 거고요. 이번 시간에 종목은 제약바이오 쪽도 말씀드리고 비덴트나 위메이드,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NC소프트까지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자,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에이프로젠 메디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둘 다 그냥 잡주예요. 개잡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의상 그렇고,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나름대로 임상도 잘 진행하고 있고, 대처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 가격대 뭐 안 깨지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금 가격대가 안 깨진 건가요? 주봉이에요. 자, 저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빠르면 6월, 늦어도 뭐 하반기에는 나오겠죠. 근데 유바이오로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느린 거로 알고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시장이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아마도 거의 1년 가까이 느릴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안에 나오기가 힘들 거로 저는 보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오미크론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달 남짓 이내에 오미크론이 우세동이 되면서 기존의 뭐 델타 변이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다 바뀔 거고, 조심스럽게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뭐 오미크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오미크론이 기존 조금 치명률이 높았던 입원, 뭐 중증, 치명, 사망 이런 퍼센티지가 조금 높았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으면서 하기도 폐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조금 중증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사라지고, 상기도 어, 상기도까지만 깊숙하게 안 들어가고 상기도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뭐 데이터로는 오미크론이 중증이나 입원이나 치명률이 낮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죠.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씩 걸려버리면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어차피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환자가 발생되면은 어차피 대응은 안 돼요. 그래가지고 12월 중순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 일상회복을 포기를 못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10,000명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뭐 환자들이 많고 검사를 많이 해야 되고, 기존의 환자들 때문에도 의료 시스템, 뭐 중환자 병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으면은 뭐 중증으로 가든 안 가든 결국은 케어가 안 되면은,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면은 중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에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뭐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지금 공급되고 있는 뭐 화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MSD라든지 이런 경구용 치료제, 뭐 아침 저녁으로 증상이 호전되든 호전되지 않든 5일 동안 복용하면은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걸 80%까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있다면은, 그렇게 일단 걸린다 하더라도 그 약으로 입원되지 않고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환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리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다른 재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 방어가 되겠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조금은 거품이 빠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3차, 지금 3차까지 진행되고 있고 뭐 4차 접종 또는 계속 5차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백신으로는. 이게 무슨 그자 그대로 뭐 매년 맞아야 되는 독감 백신도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글로벌 제약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뭐 유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빠진다고 봅니다. 3만 원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죠. 예전부터 저는 3만 원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여기가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뭐 일봉 차트 보면 야 29,850원 이 정도면 3만 원 깨진 거 아니잖아. 살짝 담궜다가 올라온 거기 때니까 뭐 3만 원 지지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10% 이상 슈팅이 나왔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이 정도 젖은 거는 젖은 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주봉상 6만 원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토막 났죠. 이 반토막 난 자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 종목은 원래 3만 원을 쳐주는 가격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2만 원도 비싼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종목이 3만 원 이상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오미크론에서 다시 어느 정도 통제 관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바뀌어진다면은 백신에 대한 거품은 확 빠질 거예요. 그때는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증증으로 가지 않는 코로나가 걸려도 일상적으로 뭐 자가격리 치료하면서 2, 3주가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관리가 되는 치료제가 더 부각받는 분위기고 백신은 솔직하게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종목이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금 시류가 어떻고 이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이프로젠 메디신 제가 뭐 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이에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주봉 다 망가졌네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무너진 차트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무너진 차트에서 돌아 나오는 둥근 바닥 원형 바닥 이론이죠. 뭐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원형 바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바닥을 완만하게 디디고 올라섰죠. 1,400원대에서 1,790원. 심지어 뭐 오늘은 1,800원까지도 보여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윗꼬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뭐 1,700원대로 올라오고 나서도 한 이틀 정도 윗꼬리가 조금 심하게 달리면서 불안한 날들이 있었긴 했는데 그거를 2, 3일 정도 버텨주면서 오늘 다시 또 이 나름대로 에이프로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에이프로젠에서는 보기 힘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호가를 보시면은 뭐 기준가가 1,740원에서 1,800원.
65원 정도 상승이 됐고 거기서 두 틱이 밀리면서 1795원 179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꾸준하게 어느덧 1800원이죠. 1500원이 무너진 1400원대에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단순 계산해도 30% 이상 회복된 자리예요. 거래량도 계속해서 200만 주 이상씩 터져주고 있는 자리고요. 제가 그때 이제 영상을 조금 쉴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시면은 이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 뭐 주주명부 폐쇄 이거는 합병 관련해서 에이프로젠과 합병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아래쪽에 보시면 또 뭐 지난번처럼 유방암 특허 관련돼서 나온 내용인데 그때는 다른 나라였는데 이번엔 또 미국이네요. 미국 물질 특허 이런 회사예요. 뭐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연구소 수준의 이 기업이 아무래도 이 김재섭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뭐 대학 교수 출신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쪽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역량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포주 셀트리온이 그 램시마 바이오시밀러 그 약물과 에이프로젠이 만든 GS071 이 두 가지 약물을 비교했을 때 이게 뭐 정설이다 정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셀트리온은 세포주를 사온 거고 에이프로젠은 세포주를 이 에이프로젠에서 만든 거다.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가 기술력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에서는 셀트리온보다 늦긴 했지만 원가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5년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S071 관련돼서 매출이 빵이에요. 매출이 빵이기 때문에 뭐 비교해드리면은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가 지금 계속 뭐 매출이 나올 거다 하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가 마지노선이에요. 프레스지 바이오파마한테는. 그런 것처럼 에이프로젠 메디신은 약 파는 회사인데 약을 팔아서 회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빨을 깐다 그러죠. 약 팔지 말라 그러죠. 사기치는 그 약을 팔아서 회사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뭐 이거는 제가 심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명백하게 사실이죠.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기업 인수합병 해가지고 그 기업 인수합병 한 걸로 주가 띄었다가 야금야금 주가 털면서 그 자금으로 우선 공장 세우고 임상시험하고 회사 유지한 거예요. 솔직하게 많이 까놓고 이야기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합병으로 최종점을 찍었고 합병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어떻게 그짓거리도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1월 말 2월 초 합병 들어가고 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뭐를 보여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형 바닥을 그린 이 차트도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지금 살아나 있는 차트 한 달 남짓 이 상승세를 유지한 이 차트가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고 해볼만 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2,000원에 물리셨든 2,500원에 물리셨든 3,000원에 물리셨든 항상 아니다 싶으시면 나오셔야 된다는 판단은 항상 하셔야 되세요. 제가 이 종목 어떻게 탈출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영상 참고하셔서 에이프로젠 메디신 경계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은 저는 그냥 다 똑같이 보지는 않는데 크래프톤은 조금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뭐 크래프톤도 자리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죠. 상장 이후 최저가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비덴트, 유메이드,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NC소프트죠. 자 사실상 요 테마의 대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NC소프트였어요. NC소프트가 뭐 100만 원도 뚫을 것처럼 하다가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60만 원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 60만 원도 깬 자리에서 NC소프트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게임 거래 시스템에 관련돼서 새롭게 그런 가상화폐, 블록체인 그런 부분을 가미한 NFT 이쪽으로 한번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게임도 이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메이드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 뭐 핀테크나 이런 가상자산 그리고 어떤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페이 이런 부분으로 상장이 추진되면서 카카오페이가 핫하게 떴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페이는 대표가 5천 원에 산 주식을 20만 원에 팔아 먹으면서 40배 뻥튀기 했죠. 자, 카카오페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거의 뭐 100배 가까울 거예요. 지금도 89배 PBR이. 자, 퍼가 89배여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퍼가 아니라 PBR이 89배예요. 지금 떨어진 자리인데도 제가 카카오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10만 원에도 안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메이도 5만 원에도 안 사고.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나스닥이 망가졌으니까 뭐 나스닥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오버슈팅이에요. 너무 돈질을 해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유메이드, NC소프트는 떨어졌다 나온 거니까 유메이드나 비덴트나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뜬 자리에서 다 떨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분들은 힘든 거죠. 자, 크래프톤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원래 이 자리죠. 지켜주는 자리.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쉽게 깨졌어요. 뭐 시장이 빠지면서 빠졌다. 뭐 여러 가지로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런 게임 컨텐츠 관련돼서도 다 무너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도 버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죠. 여러 가지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기관 물량이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다 파란불이죠. 수급 자체가 다 마이너스만 최근에 찍혀 있어요. 수급이 이마만큼 안 좋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한 달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수급이 어떤지. 지금 20일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한 60일로 봐서 한 달 전에 수급이 어떤지. 확실히 수급이 틀리죠. 이런 수급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수급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뭐 기관이 팔면은 외국인이 사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고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버티는 건 지금 버티고 있는 거 크래프톤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개인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조금 분위기를 빨리 눈치채고 빠졌어야지 맞는 건데 못 빠진 거죠. 크래프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크래프톤은 그래도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덴트나 유메이드나 카카오페이는 한참 더 빠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뭐 제가 이 영상에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시장 분위기 보고 이 종목 흐름 보면서 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왜 버틸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거고 NC소프트도 여기서 더 빠지긴 힘들죠.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기 때문에 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든 좋아하지 않는 게임이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크래프톤이 만드는 게임이고 제가 안 좋아하는 게임은 NC소프트가 만드는 게임이죠. 어쨌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크래프톤도
NC소프트도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버텨줄 수 있는 거고, 뭐 카카오페이도 돈 벌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하지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카카오페이는.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좋다면, 그만큼 좋다면은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를 왜 20만 원에 팔았겠습니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한, 회사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근데 상장했을 때도 아니고 20만 원 딱 찍었을 때 팔았어요. 기가 막히게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페이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 전 저점 14만 원대도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고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두고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뭐 위메이드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런 차트예요. 여기서는 4만 원밖에 안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싼 자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자, 뭐 2만 원에서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곱하기 10이었어요. 24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떨어진 자리가 뭐 결국 뭐 최고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금 꺾였는데, 이게 뭐 꺾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훨씬 더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뭐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비덴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3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뭐 37,700원 찍고 나서 빠지기 시작한 거죠. 빠지는 흐름 포착하고 더 빠질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한 뭐 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조금 조정이 멈췄죠. 한 열흘 정도 조정이 멈추니까 이거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라도 뺄 걸이죠. 자, 비덴트 2만 원 중반대 잠깐 멈췄을 때 그때라도 뺄 걸. 지금은 뭐 17,000원까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그나마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버텨줄만 하고 반등이 나올만 하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두고두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분석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또 영상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차트상 자리라든지 무너지는 타점,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무너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라든지 투자 기법, 매매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